344명은 모바일로 후보 4명에게 투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한 차례 결선 투표를 진행해 비대위원장을 확정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내년 1월에 치러질 의사 국가 필기시험에 올해 대비 10%의 의대생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 1월 치러지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모두 304명이 지원했습니다. 지난 9월 치러진 실기시험에는 모두 347명이 응시했고 이 가운데 304명만 필기시험 접수를 해 내년도 신규 의사는 최대 3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이 뉴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또 공무원 노쇼입니다. 지난달 정선군청 공무원 40명의 고깃집 노쇼 논란이 있었는데요. 공무원 노쇼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 김제의 한 음식점 주인이 또 발생한 공무원 40명 노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예약자는 단체여서 인원이 많다며 예약을 했고요. 전화를 걸어서도 또 여러 차례 신경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휴일에도 쉬지 않고 떡도 찌고 40인분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약 시간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는 답이 돌아왔다는데요. 4인분도 아니고 40인분을 준비한 시간과 정성을 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를 주관한 해당 지자체와 대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정선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여의도의 고깃집에 40인 예약을 하고선 나타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죠. 정선군은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고 식당 측과 합의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반복되는 공무원 노쇼,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쓴다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키워드는 맨발 노숙인입니다. 맨발의 노숙자에게 새 신발 선물한 옷가게 사장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종일 비가 내린 어느 날 대전의 한 옷가게에 노숙자로 보이는 손님이 들어왔는데요. 온몸이 비에 젖은 채 중얼거리더니 겨울옷은 얼마냐고 묻고선 가게를 떠났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은 노숙자가 물에 퉁퉁 부른 맨발로 다녀가며 양말과 운동화를 신겨 보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뒤 노숙인은 말끔한 머리와 옷차림을 입고 매장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신발값을 갚겠다는 말을 남겼다는데요. 술 한잔 안 먹으면 된다며 운동화를 나눠준 이 사장님의 작은 선행이 큰 울림을 줬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방카 또 파라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녀 이방카가 연일 파란색 정장을 입고 등장해 관심입니다. 당선을 확정지은 당일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가족 파티를 한 뒤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빨간 넥타이나 빨간 드레스, 빨간 구두 등 공화당의 상징인 빨간색 소품을 모두 착용하고 있지만 장녀 이방카는 위아래 모두 파란색 정장을 입어 의문을 자아냈죠. 미국 정치계에선 이방카의 파란 정장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방카는 이번 대선 기간에도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았고요. 또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싫어한다고 했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에 딸과 함께 가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1기 내각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며 백악관 수석 보좌관까지 지낸 이방카. 트럼프 2기에서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도 관심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감동의 하모니입니다. 악기하면 낙원상가가 떠오르죠. 이곳에서 기타리스트 100명의 연주가 펼쳐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모니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너에게 난, 나에게 너를 100명이 한데 모여 연주합니다.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낙원악기 상가의 55주년을 기념하며 대규모 기타 플래시몹이 열렸습니다. 이 노래는 영화 클래식의 OST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감성과 어우러지게 시민들에게 낭만을 선사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 네, 불법 투신 문제와 관련해 YTN이 전직 사채업자를 만나 피해자들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지인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겠다며 아이는 물론 직장 동료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협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투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A씨가 사채업자에게 써준 차용증에는 40만 원을 언제까지 갚겠다고만 돼 있을 뿐 원금이나 이자율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A씨가 숨지기 전 탈출구를 찾기 위해 찾아가 상담했던 사채 피해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이런 엉터리 차용증은 빌린 돈을 부풀려 갈취하는 데 악용된다고 말합니다. 가족들한테라도 받을 때 나는 2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차용증 50개라고 적혀있어. 50만 원 빌려줬다 봐. 6살 딸의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한 것도 피해자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리를 노리는 악질 사채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애들이 만드는 거지. 아니 얘가 가족관리 전화해서 실제로 협박을 하고 다른 전화가 먹고 욕을 하고. 사채업자들은 아이 등 가족은 물론 그래서 친구나 회사 동료를 상대로도 불법 추심에 나서